정부는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면서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이른바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3억 원이 넘는 전세는 연 3.3%의 싼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세 대출은 엄격하게 규제하는 반면 집을 살 때는 무척 싼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전세보다 집을 사라는 건데 이렇게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샀다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박경현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액 전세대출 보증 지원 대상을 축소하고 정부가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고액 전세대출 보증 지원 대상의 한도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지방의 경우 2억 원입니다. 전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난해 논의 때만 해도 상한액은 6억 원이었습니다. 연 3.3%의 낮은 이율인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지원 자금도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전세금 3억 원 이상이 대출 불이익을 받을 만큼 고액 전세인가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전세값은 오르잖아요. 돈은 부족하고. 그런 실질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런 구색 맞추는 용어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고가의 부동산 주택 소유자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기준 시가 9억 원, 시가로 따지면 12억 원 이상입니다. 시가 12억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 대상인 고가주택이 아니지만 이번 정부 정책으로 올 4월부터는 3억 원 이상의 전세는 고액 전세로 규정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준으로 삼은 근거가 전체적인 분포를 다 파악하셨다라는 말씀? 평균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라 보입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전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은평, 마포, 강남구 지역의 중개업소 10여 군데를 찾았습니다. 3억 원이 넘지 않는 전세 아파트를 구한다며 중개업소에 물었지만 전세가 지금 없습니다. 전세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전세도 아예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4월이든 3월이든 24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다시 좀 많아졌다가 지나면 또 없다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요. 그냥 계속 없어. 대부분 전세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드물게 나온 전세는 대부분 3억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34평 전세요.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 저기 해모로 쪽이 4억 8천에 나온 게 있고 한 개 있는데 1층 5, 8천 정도. 사실 지난 2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은 이미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이 정부가 말하는 고액 전세 금액보다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4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전체의 10%에 불과해 전세대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금액 기준으로 그게 한 저희가 4억 원의 경우 우리 한 10% 정도, 상위 10% 정도가 혜택을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재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뭐 90% 정도의 보는 그 정도 수준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정부가 말한 이 10%란 수치는 2년 전에 2012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전세 가격은 지난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등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한 부동산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27%, 4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3억 2천만 원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정부가 규정한 고액 전세라는 게 사실은 서울과 수도권에선 일반적인 보통 전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대출 제한은
전세 사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만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번 정책은 가급적 집을 사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5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린다면 연이율은 최저 3% 초반으로 한 해 300여만 원의 이자를 내면 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거나 5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공유형 모기지 적용 대상이 돼 연 대출 금리는 1.5%까지 내려갑니다. 연 이자는 150만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3억 5천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구하면서 1억 원을 대출받는다면 금리는 4% 초반대로 연 4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공유형 모기지와 비교하면 3배가량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취등록세라든가 다른 여건을 배제를 한다면 오히려 전세대출보다는 매매하는 쪽이 금리 면에서는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3억 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에게는 징벌적인 정책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시혜적인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 중산층에게 집을 사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샀다가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과연 그 책임을 정부가 질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강요된 그 주택 구입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르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